지난 시간에 우리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분법 공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도함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이 미분법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 관한 공식인데, 그죠? 계산법.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 구해놓은 결과를 외워버리자 이겁니다. 그죠? 외워버리자 이겁니다. 외워버리자. 그지? 그래서 그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그 도함수를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미분법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y는 c, 즉 상수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를 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쓰지 말고 여기를 봅시다. 상수함수이면 y의 프라임이 바로 f의 프라임 x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극한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상수함수는요, 이 f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결과가 상수 c로 나오는 거니까 c 빼기 c가 되고요. 그죠? 그놈은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야, 당연하겠지. 상수함수의 그래프는요, 예를 들어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죠. 그죠? 그러면 이 미분계수라는 건 어느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더라도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만데? 0이죠. 따라서 도함수도 f의 프라임 x는 그냥 0으로 주어지면 됩니다. x에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 결과는 0이 되는 거니까. 됐지? 따라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y는 x의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라는 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나오는 게 다 중요하지만 이놈의 미분법을 알아야만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항함수를 미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 y는 x의 n승에서 n이 자연수인 경우에 fx는 x의 n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y의 프라임, 즉 f 프라임 x라는 놈은 그대로 쓰면 이거잖아. x,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 그죠? 그러면 얘는 fx가 지금 x의 n승이니까 그대로 함수식에 대입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놈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그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놈입니다. 요거 우리 인수분해하는 거 요거 알고 있습니까? x의 n승 빼기 y의 n승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요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요, 이거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 보신 다음에 주르르 계산하면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xn승 빼기yn승이 x 빼기 y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빼는 요 놈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n-1승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결국 x의 0승까지 갑니다. 그 다음 y는 y의 0승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늘어나면서 y의 n-1승까지 가는 거죠. 그 상황을 그대로 쓰면 요겁니다. x 플러스 델타 x의 n-1승부터 얘는 하나씩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1승 다음에, 그죠? 뭐까지 갑니까? 요게 1승 다음에 0승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x의 경우에는 여기에 x의 0승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늘어나서 결국은 x의 n-1승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 이제 x 플러스 델타 x 빼기 x니까 델타 x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써준 겁니다. 그치? 그러고 나면 요거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요 놈만 남을 텐데,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자, 맨 앞에 거 보시면 요 놈만 0 가면
결국 x의 n-1승만 남게 되고요. 두 번째 거 요놈이 0 되기 때문에 x의 n-2승에다가 x만 남게 되니까 또 x의 n-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놈도 봐. 얘가 0 되기 때문에 x에다가 x의 n-2승 곱하면 x의 n-1승만 남고요. 마지막도 그냥 x의 n-1승만 남죠. 그래서 요게 총 몇 개인가 세보면 봐. 아까 x를 기준으로 보면 0승부터 x의 n-1승까지 쭈르륵 나열되는 거랑 똑같잖아. 즉 0부터 n-1이라면 총 개수는 n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x의 n-1승이라는 게 n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도함수의 모양은 바로 요놈이 됩니다.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x의 n승에서 n이 자연수일 때 이놈을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 요 지수에 있는 놈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하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너무나 쉽지? x제곱을 미분하면 뭐 된다는 얘기야. 응?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1승 된다. 이겁니다. x의 3승을 미분하면 뭐 된다는 얘기야. 3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제곱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다항함수 미분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봐. 이것만 가지고선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 x, n승 앞에 계수가 붙기 때문에. 근데 계수가 붙어봤자야 y는 c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c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뺀 다음에 c 곱하기 f의 프라임 x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자, 여기서 보면 돼. 그지? 우리는 그대로 도함수의 정의인 요 극한의 식에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 c와 c가 양쪽에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c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자체는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 그냥 c 곱하기 f의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가 앞에 붙었을 때에는 그냥 뭐 하면 된다? 상수는 따로 그냥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 됐죠? 그리고 f의 도함수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5x의 4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5는 그냥 앞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x 4제곱을 미분하니까 4 곱하기 x의 3승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의 x 3제곱이 바로 5x 4제곱을 미분한 놈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너무 쉽습니다. 그쵸? 그러면 봐. 다항함수에서 x의 n승의 항 앞에 계수가 붙어도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보자. fx, gx가 모두 다 미분 가능할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거나 혹은 이 둘을 뺀 놈은요. 이것도 봐. 그대로 갖다가 도함수 공식에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이걸 각각 따로따로 묶으면 f끼리 묶고 g끼리 묶은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또 하트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요놈 따로 써주시고 요놈 따로 써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놈 따로는 f의 프라임 x고요. 이놈 따로는 g 프라임 x니까 그 f 프라임과 g 프라임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도함수도요. f와 g를 더하거나 뺀 것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하거나 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봐. 여기서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5x 4제곱의 미분은 뭐가 되겠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각각의 미분한 놈,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0의 x 세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봐. 2번, 3번, 4번만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번도 있어야 되네. 왜냐하면 상수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1, 2, 3, 4번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다항함수를 전부 다 미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5번째가 재밌습니다. 이 5번째가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곱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왜? 두 함수를 곱한 거를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요놈은 조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죠? 쫙 지우고 요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대로 한다면 그지? 함수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봤자 f와 g 안에 각각 x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놈을 곱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x를 대입한 놈, 그냥 함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fx, gx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는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곱의 미분을 할 때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꼼수를 써야 되는데 이 꼼수가 바로 이겁니다. 잘 봐. 여기서 요놈 있죠, 요놈. 요놈과 요놈 두 개를 곱한 놈을 보세요. 한 번은 빼줬고요. 그 다음 한 번은 더해줬습니다. 즉 똑같은 놈을 빼주고 더해줬으니까 전체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요 과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극한값을 구해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어차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놈을 한번 빼주고 더해줬으니까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걸 일단 알고 그 다음 줄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봐라. 요렇게 두 놈을 어떻게 하는 거야? F에 뭐를 묶어주는 거야? 요렇게 두 놈을 G에 X 플러스 델타 X로 묶어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렇게 두 놈을 묶어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두 놈을 묶어줬으니까 여기 G에 X 플러스 델타 X가 있고 앞에는 요놈 빼기 요놈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놈을 묶어준 거야. 요렇게 두 놈을 누구로 묶어준 거야? 바로 fx로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g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gx 요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다 리미트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덧셈을 각각 리미트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곱셈을 각각 리미트로 나눈 겁니다. 물론 이 극한의 성질을 쓸 때는 얘네들 모두가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놈 뭡니까? 이 극한은 우리가 f의 프라임 x로 그죠?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놈은 그냥 델타 x만 0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gx가 됩니다. 그 다음 요놈은 델타 x와 관계없으니까 그냥 fx가 될 거고요. 요놈은 우리가 g가 미분 가능한 놈인 걸 알기 때문에 g 프라임 x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네 둘은 곱해주고 이것끼리는 더해줘야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써본다면 봐. fx 곱하기 gx 두 개를 곱한 놈을 미분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봐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네. 따라왔습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건 그대로 두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겁니다. 따라서 곱해져 있으면 하나씩 미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이거.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일단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를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그지? 그래서 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 이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 상수함수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0 되죠? 따라서 x는 1에서도 0입니다. 자, 얘는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맨 앞에 거 보자.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고 원래 x의 1승이니까 이놈은 1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0승인데 x의 0승이 얼마니까? 1이니까 이놈은 그냥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빼기 4는 빼기 상수 미분하면 얼마라고요? 0 끝났죠?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가 뭐기 때문에 상수함수기 때문에 x는 1에서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런 볼까요? 3번은 f의 프라임 x는 자 요거 미분합니다. 2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1승 되고요. 플러스 4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x 미분하면 1 되는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되는 거야? 그냥 2x 플러스 4 됩니다. 따라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f의 프라임 1은 6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f의 프라임 x는 뭐 됩니까? 이제 요러면 2는 상수니까 앞에 그대로 있고 x 세제곱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이렇게 돼서 6x의 제곱 됩니다. 따라서 f의 프라임 1은 x에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6.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식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런 문제들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가 시간을 벌어주는 간편한 미분법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거는 미적분 원의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얘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런 봅시다. 봐. f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건 뭐냐면 봐.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승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봐라. 만약에 fx 전체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fx에서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누가 곱해지냐면 바로 요 놈이 곱해집니다. 즉,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잖아. 요 안에 들어있는 놈 미분한 게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의 프라임 x가 곱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놈은요,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합성이냐 하면 x의 n승이라는 함수와 fx라는 함수의 합성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gx라고 둔다면 사실 이놈은 g 안에 f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합성함수를 미분해 줄 때는요, 반드시 일반적으로 미분하는 방법을 쓴 이후에 요 안에 들어간 fx를 미분한 놈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놈, 속에 있는 놈을 미분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속미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속미분을 해서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봐. n은 1일 때에는 그냥 fx가 되는 거니까 그놈을 미분하면 f'x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얘가 0승이 되기 때문에 그지? 그냥 뭐 되는 겁니까? 요게 1 되면서 그죠? 요놈이 n 되는데 n이 1이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f'x만 되는 거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n은 1일 때 얘놈이 성립하는 걸 보였고요. n이 k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그죠? y의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f의 x의 전체의 몇 승? k-1승의 f'x를 곱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n이 k 플러스 1승일 때라는 건 함수가 fx의 뭐가 되는 거고 k 플러스 1승이 되는 거고 이놈은 fx의 뭐와 k승과 fx로 쪼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누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 우리가 배웠던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자면 요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 보세요. 앞에 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 그랬어? 요게 성립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k의 fx의 k-1승이 되죠? k-1승에다가 f의 프라임 x를 곱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곱해준다 그랬습니다.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fx의 k승은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곱해주는 게 바로 곱의 미분법이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서 fx가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곱해주면 다시 요 놈은 없어지면서 k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지금 똑같은 놈이 생기잖아. 그럼 묶어주는 거지. 그럼 묶어주면 봐. 우리가 f의 x 전체의 k승 곱하기 fx로 묶어주면요. f의 프라임 x로 묶어주면 이 앞에 k가 남고 여기는 1이 남아서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봐라. y는 fx의 k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봐. k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속미분해준 놈을 곱해주면 된다. 딱 성립하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요 식이 뭐 된다. 예, 우리 그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라. fx의 n승을 미분할 때에는 이 fx를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x의 n승 미분하듯이 미분한 다음에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속미분한 놈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거 봐. 이제 만약에 fx가 3x-1의 제곱이었어. 자, f의 프라임 x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자. 그냥 x의 n승 미분하듯이 2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3x-1의 1승이 되면서 끝난 거 아니죠? 안에 있었던 3x-1을 미분하면 봐. 3x는 3은 그냥 이거고요. 상수니까 x의 1승 미분하면 1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상수 미분하면 0 이렇게 됩니다. 그냥 3이죠. 따라서 얘는 뭐 되는 거야? 6의 3x-1 요 놈이 바로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2번은 그냥 갈게요. f의 프라임 x 뭐 되는 거야? 자, 2배 앞으로 튀어나오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을 1승 되면서 안에 있는 요 놈을 미분하면 한 번에 갑니다. 2x가 되죠? 빼기 1 플러스 0 끝났습니다. 이놈이야. 이놈이 그냥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미치겠다. 세 번째 거 보자. f의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3배가 튀어나오고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안에 있는 놈 미분해봤자 2 플러스 0이니까 곱하기 2 끝났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6배에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이러한 놈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3x-1과 3x-1 곱의 두 함수가 곱해진 걸로 보고 곱의 미분법으로 뭐 하셔야 돼요? 미분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 곱의 미분법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속미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미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종이에 써놓고 버스에 타고 가면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외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 외우듯이. 그지? 야, 노래 가사 외우는데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버스에서 그거 보면서 외우는 애들 있어? 네, 물론 무식한 애들은 그렇게 외울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요. 노래 가사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를 계속 듣는 거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사 없이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학이 똑같아요. 수학에 나오는 공식은 A4 용지에 적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 문제를 그 공식들을 이용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와서 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알겠죠? 결론은 하나. 외우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워집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한 거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알겠죠?